갑자기 이게 또 농지로 관심이 얼마 갔어요.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됐다 하면서 저 국무회에서 농림수산부 장관한테 그 저 농지 그 불법 취득해서 갖고 있는 거 전면 전수조사하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강제 매각도 가능하다 뭐 그런 방법들이 이제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땅을 갑자기 강제 매각을 시킨다고? 이거 공산주의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X에다가 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이 농지 매각 명령 이거 얘기하니까 나한테 공산당이라고요? 아니 농지개혁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빨갱이 공산주의자입니까? 이런 식의 이제 워딩으로 지금 바로 반박을 했는데 갑자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하다가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 막 이런 걸 갖고 나왔어요. 이거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네. 이 얘기를 했다고 공산당이라고 비판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아 비판인 누가 거예요. 그러면. 공산당이라고? 그러니까 자아 비판은 거예요. 어디서 왜 이렇게 이거 되게 사실 왜곡이거든요. 내가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공산당이라고 그러더라. 누가 했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되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공산당이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경자 유전은 원래 맞는 말이에요. 농지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 아니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농지 개혁하고 지금 상황은 달라도 너무나 다른 180도 다른 사안이죠. 그때는 소작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지금 이 사안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거기 갖다 빗대요? 그렇습니다. 그 50년에 단행된 농지 개혁은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처음 세운 그럼요. 정부 수립한 그 상황에서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었던 일이고 예. 그것은 강제로 땅을 다 빼앗아 가지고 나눠준 그게 아니고요. 그건 이제 북한식이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한 북한식이고 우리는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해 수확량의 1.5배의 그 되는 지가 증권을 지주들한테 나눠주고 그것을 받은 농민들이 5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이루어졌었던 그런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하고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경자 유전 원칙에 어긋나가지고 그 적발된 사람이 최근에만도요. 2021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이 농지를 불법으로 갖고 있는 농사짓지 않으면서 네네.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나온 사람들 자기네 의원 명단 5명을 스스로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탈당 권고를 해요. 거기에는 우상호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이재명 내각에서도요. 이 농지법 위반. 그러니까 그 농사짓지도 않으면서 농지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이제 그 지적이 됐는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죠. 중기벤처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이 사람들이 다 그걸로 걸렸었어요. 네. 근데 무슨 남의 얘기하듯이 이런 사람들 다 써놓고 이런 사람들이 뭐 해놓고 자기는 다른 데 사는 것처럼 그리고 누가 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는 것처럼 도대체 안드로메다의 세상에서 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이 성남에 있는 그 그린벨트 땅을 11억에 샀다가 네. 56억에 팔아가지고 47억의 차익을 봤다라고 네. 그때 당시에 막 그 농지 투기 관련해서 뜨거울 때 LH 투기 관련해가지고 내부 정보 빼돌리던 그 뉴스가 막 횡행할 때 그 뉴스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김재섭 의원이 정원호 청장이 여수인가 어딘가에 뭐 영세에서 한두 살 때 약 600평의 농지를 갖게 됐다. 이거 투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부터 좀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지금 국무회의에서 나오는 말들은 데이터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농지가 투기로 쓰여졌다라는 데이터가 없이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입 밖으로 꺼내는 거거든요. 그럼 행정부가 되게 혼란스러워해요. 네. 그러니까 이 의도는 뭐냐? 결국 다주택자 그 중과 유에 대해서 별로 효능이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또 본인의 어떤 분당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된다라는 막 위기에 몰리니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농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방식이 항상 이재명 대통령이 해왔었던 정치 방식이었거든요. 네. 대통령 얘기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지방으로 퇴직하고 좀 내려가려래도 귀농을 하려래도 농지값이 너무 비싸서 못 내려가고 있다. 이거 다 농사 짓지도 않으면서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 책임이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논리 구성을 쌓고 있는데요. 제가 또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을 흠모하면서 그의 생각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온 사람이잖아요. 신명이네요. 네, 저는 정말 뼈속까지 친명입니다. 그 국가원수 조롱죄에 걸립니다. 네. 조롱이에요, 제가 지금. 순애입니다. 순애. 네. 순애보.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이전에 어떤 대통령보다 국가 개조에 관한 국가의 큰 틀을 흔드는 거에 대한 욕망을 저는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아파트의 경우도 전 세계에 세입자 없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1가구 1주택 그 다주택자를 이렇게 악마화하는 건 저 논리를 뒤집으면 뭐냐면은 세입자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세입자 어디서 삽니까? 세입자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다주택자가 완전히 악마인 것처럼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 지금 또 땅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자 유전의 원칙을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요. 경자 유전의 원칙 요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기업농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농은 굉장히 소규모이고 대규모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원칙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제가 오랫동안 흠모해온 입장으로서는 저는 국가가 대규모 토지 소유권을 갖고 거기에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는 방식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앞서서도 경기도지사 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싱가포르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서 토지를 공공이 장기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싱가포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토지를 국가가 소유를 하고 건물만 장기 임대하는 구조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를 잘 사는 북한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80%가 저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베네수엘라 방식이 아니라 절대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절대 권력을 가지면서 국가를 일종의 자본주의 플러스 사회주의 행태로를 두 개를 결합하는 이런 절대주의적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저는 이런 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 혼자 흠모해왔던 내피셜을 제가 지금 얘기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농지 문제까지도 뻗치고 있다. 물론 지금 아파트에서 초점을 움직이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연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 농지 투기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저는 대규모 땅을 수용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농지의 가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수용을 왜 하느냐? 수용해서 결국은 저는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에서의 그런 발언이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로서 소비가 될까라는 측면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이승만도 빨갱이란 말이니까라는 그 한마디에 이제 그게 다 제목으로 뽑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마 그쪽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 대통령이 또 사이다 발언했구나 하고 맞아요. 박수를 칠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우리의 이미지로서의 잔상 6월 3일날 투표소에서의 잔상은 그런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아마 그걸 노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사실 사회 경제든 부동산이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 네. 특정 타겟을 정해서 악마화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소구하고 나 일 잘한다라는 것을 마구 이렇게 홍보하는 네. 그런 수단으로 시장 때부터 이렇게 커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분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서 비교적 보수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앙일보 이런 댓글을 보시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아파트 문제, 농지 문제 이거에 관해서 찬성 댓글이 압도적이에요. 네. 굉장히 놀라워요. 네. 지금 민심이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센세이셔널리즘을 지금 대통령이 구현하고 있는 거랑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랑은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게 다르다. 이 지점을 진짜 야당들이 잘 아셔야 아니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사실 귀농을 안 하는 이유는 그 지방에 있는 토지들이 투기성으로 매매가 되거나 거래가 돼서가 아니라 네, 진짜 귀농을 해서 부가가치가 많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럼요. 넓은 면적에 비해서 매출이 안 나오니까 귀농을 잘 안 하는 건데 그리고 뭐 대구에서 딸기 농사하는 친구도 있지만 해봐야 뭐 10년 동안 평당 2만 원밖에 안 오른대요. 95%가 뭐 국토의 토지에 지금 영농을 하고 있는
90% 이상의 토지가 가격이 잘 안 올라요. 그런데도 아무런 데이터나 근거 없이 그냥 농지가 투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닌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럴 듯해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걸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죠. 그러니까 그 어떤 농지가 이게 1, 2년 이내에 개발될 거라는 정보를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 정보를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그렇죠. LH. 예,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그게 투기 목적 농지인 겁니다. 그 사람들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일반화 시킬 필요가 없는데 맞습니다. 이제 그거 나중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 발언 건국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봐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참 네. 문제입니다. 네.